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배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 타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 아마 마음속에 같은 질문 하나쯤은 안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사람 나를 이제 정말 놓은 걸까? 아니면 아직 완전히는 못 놓은 걸까? 이 질문이요, 단순히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연락은 없는데 문득 나를 떠올릴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다른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어딘가에서 나와 겹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놓았다고 믿자니 마음이 자꾸 뒤돌아보고 아직 남아있다고 믿자니 괜히 또 기대하게 될까봐 겁이 나고요. 오늘 리딩은 희망을 주기 위한 리딩도 아니고요, 포기하라고 등을 떠미는 리딩도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로 마음이 끝난 건지 아니면 정리 중인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번 리딩은 각 카드마다 전혀 다른 심리 상태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카드도 같은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결론부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잠시 숨 한번 고르시고 카드를 뽑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전체적인 총평을 좀 보자면 그 사람 정말 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끝까지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벨님들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께서 지금 이 질문을 마음속에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나를 다 정리했을까? 아니면 그 마음 한편에 아직 남아있는 걸까? 이 카드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에너지는요,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태양 카드인데요.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요즘 의도적으로 감정을 닫아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이제는 끝났어. 괜히 다시 흔들리지 말자. 정리해야 해. 안 그러면 더 아파. 이 말들 사실 마음이 정리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리가 끝난 사람은요. 굳이 스스로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용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을 설득 중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부적인 상태는요. 주변에서 보기엔 이 사람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를 다 잊은 것처럼, 마치 나를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웃을 때 웃고 일이나 일상은 착착 굴러가고 누구에게나 괜찮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평소처럼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태양 카드는요. 아주 밝은 카드의 겉모습인데 심지어 SNS나 인스타나 주변 소식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데 나보다 훨씬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서 분명히 말해요. 이건 회복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을 대하는 방식을 한번 좀 봐볼게요.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상대방은요. 감정을 이렇게 처리하는 타입이다 라고 나와요. 이 두 번째 카드가 6 of Cups 카드인데요. 아프면 일단 덮어두자. 생각이 올라오면 다른 걸로 바쁘게 만들고 감정이 튀어나올까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피하는 타입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직 마주하지 않은 남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아직 완전히 놓지 못했다는 신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카드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요. 베벨님과 관련된 물건이나 기록을 정리하지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한쪽에 모아두는 모습. 가끔 무의식적으로 우리 베벨님과 연관된 장소, 음악, 시간대에 마음이 멈칫하는 장면, 누군가 베벨님 이야기를 꺼내면 아 그냥 하고 말을 흐리는 모습. 이건 미련이 폭발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좀 더 현실적인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마치 짐을 다 싸서 문 앞까지는 나왔는데요. 아직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 상태와 비슷해요. 떠날 준비는 했지만 뒤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문고리를 놓았다가 자세 잡고 지금 나가도 되는 걸까? 마음속으로 계속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떠난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사람은 베벨님을 잊어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명령 중이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베벨님들께서 느끼셨던 감정 틀리지 않았다라는 카드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끝난 느낌은 아닌데 완전히 정리됐으면 이런 여운은 없을 텐데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이 감각 카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벨벨님들의 촉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벨벨님들 앞에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랑 상황을 쭉 봐왔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 아직 못 놓은 거 맞는가요? 이 사람 나를 완전히 놓은 걸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5 of Coins 카드는 굉장히 못 놓았다라는 카드예요. 완전히는 못 놓았다라는 카드입니다. 다만 붙잡을 용기와 감정의 체력은 부족한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은 지금 미련과 체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고 싶을 때는 진짜 보고 싶고요. 생각이 안 나다가도 특정 순간에 훅 올라오고 근데 막상 연락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연락하면 뭐가 달라지지? 이 생각에 손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은 늘 이런 상태예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다시 시작할 자신은 없고 그냥 이 상태로 묻어두는 게 맞는 건가? 이거예요. 놓은 게 아니라 보류라는 거죠. 서랍에 넣어두고 열지 않았을 뿐 버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살짝 상대방의 좀 아쉽고 좀 얄미운 모습을 좀 흉을 좀 봐볼게요. 베벨린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좀 얄미운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정리 못 해놓고 감정 남아있는 채로 상대방 마음은 생각 안 하고 혼자 마음속에서만 이별을 몇 번이나 다시 하고, 이거 진짜 별로죠. 본인은 나도 힘들다 이러는데 굉장히 자기 합리화가 너무 심하고 자기가 피해자인 양 행동을 해요. 사실은 감정 책임을 회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힘들 때 추억을 꺼내보고 괜찮아지면 다시 밀어내고 외로우면 생각나고 일상이 바쁘면 또 사라지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벨벨님들이 이 사람 때문에 더 헷갈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연락 안 하는 이유가 완전히 없어서는 아닙니다. 연락하면 감정이 다시 흔들릴까봐 무서운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SNS를 염탐한다거나, 별 의미 없이 게시물에 괜히 반응한다거나, 술 마실 날 갑자기 생각나서 밤늦게 연락을 한다거나, 근데 막상 연락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또 흔들릴 것 같고 그러면 책임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은 있는데 관계에 책임을 질 준비는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이 나머지 카드들로 봤을 때 제외 가능성은요,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베베타로는 희망 고문 같은 거 안 드립니다. 제외 가능성은 조건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외 가능성이 좀 좋은 부분은요, 감정은 남아있고 미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부분은 지금 상태로 제외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제외에도 또 이런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반갑고 다시 정 붙는 듯 하다가 책임 이야기가 나오면 회피하고요. 벨벨리만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말해요. 지금은 이 사람을 기다릴 타이밍이 아니다. 기다린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성숙해지는 않는 거니까요. 자, 이 카드가 벨벨님께 주는 진짜 메시지가 있어요. 특히나 이 데스 카드는요, 이 과거의 연인이 여러분한테 좀 여러분의 인생에 좀 안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열받고 그 사람의 태도가 화나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좀 불행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유 등등으로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거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데스카드가 떴다는 것은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서 또다시 힘든 상처와 어두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분과의 재회를 다시 한번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의 반려자인지 아니면 아닌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상대방 얘기보다 벨벨님들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못 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멈춰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요, 우리 벨벨님들의 인생이 멈춰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벨벨님들이 중심을 잡고 벨벨님들 삶이 먼저 앞으로 가고 그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이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카드이죠. 자, 그래서 벨벨 타로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솔직히 말해서요, 친구처럼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지금 벨벨님을 잃을까봐 무서운 게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흔들리는 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그래서 벨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 감정 대신 책임져 주지 말고요, 답장 늦는 거, 연락통 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SNS 반응이나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아직 좋아하나 이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이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벨벨님들, 이 카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미련이 아니라 누군가의 확신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 못 놓은 사람보다 제대로 안고 올 사람을 기다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일째 되는 날,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는 뜻의 카드가 떠 있고요. 달력의 숫자 9가 들어가 있는 날짜나 9가 들어있는 달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행운이, 재회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카드입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 행운의 카드가 나왔고요. 오라클 타로의 뜻은 소통이 곧 답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뭔지 아시죠? 단순하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미래를, 서로의 과거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하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의 소통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회운이 빠르게 끌어당기기 위한 어파미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애매한 감정보다 분명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놓지 않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군가의 미련이 아닌 확신이 될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 나를 진심으로 안아줄 사랑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틀어놓으시고 주무시면 좀 더 행복한 잠을 이루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1번이겠죠? 1번과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제휴 받아가시러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베베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고 오픈 채팅이라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100%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솔루션을 바꿔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약간은 전체적인 총평부터 좀 드리자면은 놓은 것도 아니고 붙잡은 것도 아닌 애매한 마음이긴 하네요. 상대방이 정말 좀 이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별 후에도 애매한 태도로 유지하는 상대방이 정말 얄미울 수도 있고 뭔가 촉으로도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별별님들 아마 지금 이 관계가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 같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아직 좋아하나 봐.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이런 말 섞여서 듣고 더 헷갈리는 상황이지 않을까. 진짜 우리 이번 별별님들이 진짜 헷갈려서 열받은 상황이 아닐까. 정말 끙 하는 상황이죠. 근데 카드가 보여주는 이번 카드의 핵심은 아주 분명해요. 이 사람 놓았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고요. 못 놓았다라고 말하기엔 또 행동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Six of Swords 카드인데요. 이건 현재 우리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벨벨님들의 현재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지금요, 마음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다. 진짜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나죠. 이 사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고요. 연락을 기다리는 내가 싫어지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싶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확실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희망을 주든지 아니면 진짜 끊어내든지 이 애매함이 제일 사람을 미치게 한다. 맞아요. 이번 카드의 별별님들은 이별 그 자체보다는 애매함에 더 지친 상태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 저지먼트 카드인데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상태는 1번 카드랑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웃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잘 지내는 것과 마음이 정리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먼저 끝냈지만 막상 끝내고 나니 허전하다.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는데 완전히 잃고 싶지는 않다.
지금 누군가를 새로 시작할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큼 편했던 사람은 아직 없다. 이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용기도 없고요. 미래로 나아갈 각오도 없는 중간 지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애매합니다. 자, 상대방 행동에서 보이는 신호들이 있죠.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 자, 5 of Swords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 이런 행동 보이지 않으셨나요, 혹시? 먼저 연락은 안 하는데 내가 연락하면 답은 한다. 와, 진짜 열받죠. 대화는 나쁘지 않은데 깊은 얘기는 피한다. 아, 이것도 피곤합니다. 가끔 예전 추억 이야기를 꺼낸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잘 지내 같은 안부는 묻는데 관계 얘기는 절대 안 한다. 그래, 너는 언제나 나한테 확신을 안 줬지. SNS는 또 보는 흔적을 남기고 한다.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으면 괜히 찔러보게 된다. 살짝 불편해한다. 이런 모습들은요, 솔직히 말해서요, 미련이 없다라기보다는 정리할 용기가 없는 상태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좀 공감 가는 그 사람에 대한 흉을 하나 보자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은 애매해놓고 상대 마음은 또 궁금해요. 쟤는 나 완전히 잊었나? 혹시 새 사람 생긴 건 아니겠지? 근데 또 먼저 다가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나 책임 회피나 귀찮음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핵심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번 카드에서 보이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완전히 놓지는 못했는데 다시 잡을 생각은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나고요. 외로울 때는 연락하고 싶어지고, 막상 관계 얘기가 나오면 뒤로 빠지고, 여러분이 멀어질 것 같으면 신경이 쓰이고, 이건 사랑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잔여물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벨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은요, 베벨님들, 이 사람의 애매함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못 놓는 이유는요, 우리 베벨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카드의 핵심은 아직 마음이 남아있냐 없냐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관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그리고 전반부 기준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못 놓은 건 맞는데 다시 잡을 용기가 없는 상태인 건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요,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못 놓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이 사람 감정이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랑이 너무 커서는 아니에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좋아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아쉬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감정 구조가 무너지는 허전함,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준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아주 솔직히 말하면요, 자존감이 살짝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요, 베벨님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살짝 좀 더 진짜 좀 더 뭔가 좀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벨벨님을 사랑했던 것과 벨벨님을 필요로 했던 것을 아직 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벨벨님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필요로 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감정은 남아있는데 다시 책임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왜 연락을 안 할까요? 또 여기도 핵심이거든요. 자,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핵심적인 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하거든요. 아직 못 넣었다면서 왜 연락은 안 해요? 이유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 사람은요, 연락하면 다시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다시 뭔가 하면 감정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책임을 지자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미련만 들고 있기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이건 성숙한 사랑의 태도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심리예요. 그 사람은 잃기 싫은데 내가 바뀌기 싫어.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쿨한 척, 바쁜 척, 잘 사는 척, 척척척 이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리얼하게 우리 베벨님들이 자꾸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베벨님들 생각은 안 하는데 좀 뭔가 특정 순간에 여러분들의 많이 생각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럴 때요. 혼자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할 때 누군가랑 얕은 대화를 하다가 이건 너랑 했던 얘긴데 라고 싶을 때 베벨님이 좋아하던 노래, 음식, 장소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누가 베벨님 같은 반응을 그러니까 리액션을 안 해줄 때 이때마다 드는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참 나한테 진심이었지. 그땐 그걸 왜 몰랐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리움은요. 제외 의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후회는 하지만 다시 감당할 용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외 가능성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제외 가능성은 조건부입니다. 베벨님이 먼저 움직이면요. 제외 가능성은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추천은 안 해요. 관계가 역전되어 버린 상태로 제외를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외로움이 필요하고 베벨님이 잘 지내는 모습 이 세 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움직일 경우에도 초반에는 이런 식의 확률이 높아요. 너무 빠르게 연락이 오면은 좀 확신이 있는 제외 제한이 아니라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너 요즘 뭐해? 이 떠보는 연락이 높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고 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자, 베벨님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카드가 베벨님들께 진짜로 하고 싶어하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못 놓은 건 사실이지만 베벨님들 인생은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다. 이 사람은 아직 잃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근데 베벨님은 이미 사랑을 주는 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베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요. 기다리면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돌아오든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오든 우리 베벨님들이 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자꾸 이분의 좀 얄미워요. 얄미운 점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좀 그 사람의 흉을 좀 귀엽게 보자면은 이 사람 연애할 때도 있잖아요. 굉장히 확신을 안 주고요. 회피를 하고요. 중요한 얘기는 미루고요. 속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눈치 보게 되고요. 감정 얘기 나오면 나 피곤해. 우리는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베벨님들 마음만 더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직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 베벨님이 옆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벨님들 이건 운명으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건 그냥 미숙한 사람의 미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힐링 메시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님들이 이번 카드를 고른 이유는 아직 마음이 남아서가 아니라 정리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이 정리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좀 그러신 분들 있죠. 좀 너무 애매하게 끝나버리고 확실하게 끝나지 못해서 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못 놓았을지 몰라도 벨벨님은 이미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3주째 되는 주,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3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3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달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 이제 실행을 해야 될 때요 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행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양자리이신 분들이 여러분들 행운을 좀 더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자, 어파미 문장 5가지 문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문장들 오늘 한 번만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셔도 돼요. 첫 번째, 나는 나를 망설이게 하는 사랑보다 나를 선택해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두 번째, 누군가의 미련 때문에 내 시간을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나는 이미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섯 번째, 나를 놓지 못한 사람보다 나를 확실히 선택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 어파미 문장을 댓글에 적어두시다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셔도 되시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베베타로 오늘 여기까지고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좀 좋은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위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베베타로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영상의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픈 채팅으로 익명으로 연락이 오니까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고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으시고요. 그만큼 한번 받아보시면은 절대 후회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나를 완전히 놓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손에 쥐고 있을까요? 이 사람 나한테 미련이 있긴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다 끝난 건데 내가 아직 못 놓은 걸까요?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끝났다는 증거예요. 완전히 정리됐으면요, 사람은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거든요. 지금 이 관계의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카드는요, 완전한 이별보다는 확실한 미련도 아닌 되게 애매한 구간에 있는 관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3번 벨벨님들이 더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끝나버린 사랑이라면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버리겠는데 애매한 지금 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좀 화나는 상황이 있는 카드인 게 맞습니다.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있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싸우고 확실히 끝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게 웃으면서 정리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잘못했다 명확하지도 않고 마지막 대화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벨벨님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땐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으면 결과가 달랐을까? 이건 미련이라기보단 정리가 안 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스워즈 카드인데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은 벨벨님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라는 카드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시 잡을 마음은 아직은 없다. 이게 이 카드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벨벨님을 생각 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시 연락해서 책임질 용기도 없고요. 마음속에서 보류 폴더를 더 넣어둔 상태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 삭제한 게 아니라 바탕화면 한쪽에 숨겨놓은 느낌이에요.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데 조용할 땐, 외로울 땐 문득 생각나면 아직 여기 있네 하고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벨벨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들 딱 이렇지 않으신가요? 이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는 3번 카드의 상담은 이런 행동을 많이 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잘 지내나? 이러면서 잘 지내? 이러면서 궁금해하면서도 먼저 연락해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끝났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고요. 뭔가 은근슬쩍 내 인스타에다가 좋아요를 클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감정을 정리할 줄 모르는 타입이라는 거죠. 정리를 못하니까 아예 덮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애매하냐면요. 이 사람의 심리를 아주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놓기에는 아깝고 다시 가기엔 귀찮고 책임지기에는 부담스럽다. 이게 되게 솔직한 심리예요. 이 사람은 베별님과의 관계를 실패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해보자라고 말할 용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요. 성숙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베별님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 베별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포인트가요. 아직 못 놓은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지 않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 기다림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더 빠르게 안 다가오게 하는 방해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베별님들이 자신한테 연락을 해주고 아직도 나를 좋아해주고 가만히 있어준 게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 베별님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상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요.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미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편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질질 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하고 에이드 오브 코인스 카드를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좀 얄미워요. 좋아했던 사람은 맞는데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 외로움은 중요하면서 남의 감정 정리는 미루는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나중에 후회는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도 행동은 잘 안 해요. 그때 걔 진짜 괜찮았는데 이 말은 혼자 술 마시면서 100번 하는데요. 정작 연락 버튼은 못 누르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진짜 메시지는요. 이 사람이 아직 날 좋아하나요? 를 묻는 카드가 아니라 이 관계를 이대로 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묻는 카드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베별님은 자존감이 조금씩 닳고요. 상대의 반응에 예민해지고 혹시라는 말에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는요. 불행해집니다. 자, 그래서 퀸 오브 코인스 카드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요. 이 사람 입으로는 이런 말 되게 잘해요. 이젠 끝난 거지 뭐. 나도 정리했어. 미련 없어.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속은요. 완전 딴판이에요. 이 사람 요즘 제일 많이 행동해야 하는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야 돼. 이 정도면 충분히 버텼잖아. 다시 생각하면 내가 더 손해야.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서 되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당신을 완전히 놓은 상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시 잡을 용기가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딱 이 중간이에요. 마음이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상태인 거죠. 이 사람이 요즘 유독 이런 순간에 여러분을 떠올릴 거예요. 3번 카드에서 보이는 건 특정 감정에 대한 트리거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지는 순간에 무너져요. 예를 들면 잘 지낸 척 하다가 혼자 공허해질 때, 누군가랑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외로워질 때, 아니면 밤에 혼자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켰을 때, 예전보다 연락이 줄어든 자기 모습이 느껴질 때, 이때마다 이 사람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쳐가요. 그 사람은 지금 나 없이 괜찮을까? 내가 너무 쉽게 놓아버린 건 아닐까? 그래도 나한테 제일 잘 맞았던 건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사람 그 생각 오래 안 붙잡아요. 왜냐하면 붙잡는 순간 다시 무너질까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올라오면요.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괜히 바쁘게 움직인다거나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정리된 사람의 모습은 아니겠죠. 솔직히 말해서요, 이 사람 이 쓰리 오브 컵스 카드를 보면 자기 자신한테도 좀 얄미운 타입이에요. 이 사람 진짜 얄밉고 좀 화가 나요. 좀 그렇지만 또 그 화가 그러니까 얄미운 짓을 해도 좀 용서가 되는 타입이에요. 얄미운 짓을 해도 좀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외로울 때만 여러분 생각하고 막상 다시 다가갈 기회가 생기면 뒷걸음칩니다. 너무 화나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다가가면은 책임이 생길 것 같고, 책임이 생기면 예전처럼 못할까봐 무섭고, 못할까봐 무서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허무한 결론을 내리고요. 이 공식 때문에 이 사람 아직 못 놓았으면서도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감당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마음 상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놓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놓으면 진짜 끝날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핵심 심리입니다. 정리하려고 마음먹을수록 여러분이 더 또렷해질 거고요.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여러분이 더 자주 떠오르는 상태가 최근이에요. 처음에 헤어지고 나서는 상대방이 여러분들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폭풍이 이제서야 밀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즘 이상하게 예민해지거나 괜히 혼자 기분을 가라앉거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척하면서 혼자 있을 때만 멍해져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 사람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솔직히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더 답답하세요? 사실 3번 카드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은 아직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방향은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은 그리움은 있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기다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카드인데요. 제가 베벨님들 편에서 한마디만 하면요. 이 사람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이 좀 매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좋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못 잊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의 옵션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의 옵션 중에 하나에 여러분이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재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좋은 재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미련 확인용 재접촉일 가능성이 있어. 너무 빨리 재회가 된다면요. 이 사람이 다가온다면 대부분 이런 식일 거예요. 밤에 갑자기 이유 없는 안부를 묻는다거나 애매한 말투를 한다거나 책임감 없는 감정 표현을 한다거나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만 또 흔들리게 될 거예요. 카드는 분명하게 말해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냐면요. 이 카드의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연락해서 감정을 확인하지 마셔야 되고요. 의미 없는 희망을 붙잡기 마셔야 되고요. 그래도 아직 마음은 있잖아 합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의 감정 대신 책임지셔야 되고요. 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다시 여러분한테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사람 없이도 괜찮은 일상을 만들어 보시고요.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완전히 괜찮아지는 순간 이 사람의 미련은 끝납니다. 그때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아니면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7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달력에 토요일인 날짜는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정말 올라가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갈자리이신 분들이 특별히 좀 더 행운이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두려움을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라는 뜻의 카드가 또 있으니 오라클 카드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베벨타로 여러분들 좀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볼게요. 베벨님들, 여러분은 이미 이 관계에서요 충분히 사랑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노력을 했고 충분히 아파봤어요.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직 완전히 안아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시간 문제가 아니라 결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재회운이 확실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5가지 어파밍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댓글에 써놓으셨다가 꼭 함께 읽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애매한 사랑보다 확실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흔드는 사람보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군가의 미련이 아닌 누군가의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과거보다 더 단단한 미래를 선택합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베베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은 제가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베베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에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1대1 개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 재회에 대한 솔루션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신 분들, 정확한 가능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을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100% 익명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시니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방향성을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폭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4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사실 이 카드는요, 아직 나를 좋아해요, 미련 있어요, 이런 단순한 카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총평을 좀 드리자면 전체적인 카드들이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어른스럽고 조금 더 현실적인 카드예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이미 나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가끔 나를 떠올리는 느낌이 들지? 미련이 남았다기엔 너무 조용한데 완전히 끝난 건가? 아니면 애매한 건가? 이 4번 카드는 그 애매함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너를 잃은 게 아픈 게 아니라 너와 함께였을 때 나 자신을 잃은 게 더 허전한 상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베벨님이라는 존재를 하루 종일 그리워하면서도 사진 보고 연락하고 싶은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첫 번째 카드는 3 of Cups 카드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못 놓고 있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베벨님과의 사랑 그 자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해받던 자기 모습, 감정적으로 덜 외롭던 시절의 자기, 누군가에게는 솔직해도 됐던 자기, 집에 돌아가면 대화할 사람이 있던 자기, 나도 괜찮은 사람 같았던 시절의 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벨님을 떠올릴 때도 보고 싶다 보다는 그때 나는 좀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를 보면 2 of Cups 카드인데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좀 보여요. 행동에 대한 태도가. 이 4번 카드의 상대방 행동 패턴이 좀 묘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먼저 연락은 안 하는데 SNS를 은근히 보고 있고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할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그냥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 괜찮아 하고 말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허전함이 커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금방 흥미가 식거나 깊게 안 들어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아직 관계가 끝난 후에 자기 삶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베벨님을 다시 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시 관계를 시작할 만큼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아요. 다시 시작해도 똑같이 끝나지 않을까? 내가 또 상처 주지 않을까? 지금의 나는 누굴 책임질 상태는 아닌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비겁해 보이기도 하죠. 맞아요. 좀 비겁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처럼 우리 베벨님께 한마디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척하지만 결국 결단을 안 하는 타입이에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책임질 용기도 없고요. 완전히 끊어낼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벨린드 입장에서는 더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면 그냥 날 잡으면 되지 왜 가만히 있어? 정리했으면 완전히 정리하지 왜 여운을 남겨? 이런 식이에요. 베벨님이 예민하게 느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애매하게 행동하고 우유부단한 감정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의 진실은요. 그 사람은 아직 완전히 놓지는 못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만큼의 용기도 없다. 그러니까 기다리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희망을 걸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람의 진짜 위치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베벨님들에게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못 놓았는지보다 이제는 내가 이 애매함을 계속 안고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감정을 써온 사람은 늘 베벨님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나를 생각하나요? 라는 말에는 상대방은요. 이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은 선생님을 우리 베벨님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생각의 결이 좀 달라요. 이건 보고 싶다, 다시 잡고 싶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아보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나랑 있을 땐 진짜 많이 참았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좀 이기적이었나? 그 사람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건 미련이 아니라 회상, 평가, 후회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즉 이 사람은 지금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선택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4번 카드의 상대방은요.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도 아니에요.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의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가 정리를 했다라는 카드인데요.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예전 문제 다시 반복될 거야.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보고 싶어도 연락 안 하고 생각나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선택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벨님들,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요, 감정은 정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리 완벽하게는 못할 겁니다. 가끔 혼자 내가 너무 빨리 놓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할 거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교는 슬쩍슬쩍 할 거고요. 근데도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요. 다시 감당할 용기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상태예요. 그래서 4번 카드의 재회 가능성은 사실 전차 카드나 이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로 봤을 때는 희망을 붙잡고 기다릴수록 재회의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구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 먼저 다가온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닫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4번 카드는 기다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면 안 되는 카드예요. 대신 4번 카드가 주는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인연이 끝이다라는 카드가 아니라 이 인연이 끝나야 진짜 인연이 시작된다라는 카드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베벨님 이제 눈치 안 보는 연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혼자만 애쓰지 않는 사랑, 애정 확인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연애, 이걸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다음 연애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만나진 않을 거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애매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표현이 일정한 사람, 그리고 관계를 미루지 않는 사람,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책임지는 연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인연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연이 아니라 의외로 빠르게 들어오는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베벨님도 이 관계가 끝난 이유는 베벨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해줘서 감당 못한 사람이 떠나가고 자기가 자기 복을 차버린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상대는 그 깊이를 유지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였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뽑으신 4번 카드 분들은 마음을 달래주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정리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요. 이제 베벨님들 차례입니다. 이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베벨님들의 연애운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10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회운과 여러분들의 행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력의 숫자 10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달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타는 물병자리이신 분들에게 행운이 간다라는 뜻의 카드가 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세계에,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는 뜻의 카드예요.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연애 시장에서 아니면 재회 때 좀 움츠러들고 계시지 않았나?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잃고 있지 않았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운을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는 도파민,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댓글에 적어두셨다가요,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셔도 되시고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이미 나를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두 번째, 나를 놓는 사람보다 나를 붙잡을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애매한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사랑을 받을 사람이다. 네 번째, 이별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인연을 위한 문이다. 다섯 번째,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된다. 자, 타로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벳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4번이겠죠? 4번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하트 눌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 벨벳 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1대1 개인 상담인데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아니면 설명란에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 클릭하시면요,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 오고 제가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 각 분야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연락이 올 정도로 프라이버시가 많이 보장되고 익명으로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